걸 알게 되고 친구들도 그 서로가 물건을 대해서 함부로 다른 친구들 물건에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와 너무 재밌어. 그러면 나는 한국의 교육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까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음. 케이트 쌤 방금 말씀 속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잖아." 이렇게 음. 이야기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잘한다, 못한다로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되고 공부라는 음. 것은 공부를 좋아하는지 일상. 외국을 그때 갔다 오시고 나서 일상. 다녀오고 나서의 일상 딱 잘 때 음. 그냥 그냥 내 침대에서 내 방에서 자잖아요. 네. 근데 인제 여행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숙소잖아. 맞아. 맞죠. 그런데 나는 매일 그 어떻게 보면 제 방의 침대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내 입장에서는 스위트룸이잖아. 이 집에 그쵸. 모든 게 갖춰져 완전히 있을 커스터마이즈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얼마짜리 방이야?' 이렇게 그렇지. 생각이 드는 아 거야. 진짜?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호텔에 정말 스윗룸 이렇게 막 이렇게 꾸며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그 밸류를 그렇게 오 맞아. 오. 그래서 딱 항상 잠들 때마다 왜냐하면은 계속 나라를 이동했기 때문에 숙소가 음. 4 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인제 그 저렴한 숙소가 아니잖아. 이 뭐 에어비앤비도 음.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뭐 호텔도 음.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4 명의 식구가 그렇게 자려면 뭐 300,000원 400,000원을 하루에 음. 줘야 음.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이 다 갖춰진 데에 1,000,000원을 줘도 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로 이렇게 못 다 갖춰진 살잖아. 곳에서 맞아.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오피스가 요렇게 여기 또 다 있고. 같이 있잖아요, 예. 여기. 제가 인제 다녀오고 나서 조성현 작가가 라장스라는 음. 넷플릭스 그 다큐를 하나 추천해 음. 줬어요. 파리에 대해서 그 부유한 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의 모습 음. 진짜 주거 환경을 알고 음. 싶으면 그 프로를 보래. 음. 그 프로가 그 가족 그 부동산 음. 중개인 가족팀인데 이 가족들이 그 집을 소개해 주면서 여러 집들을 음. 보여주는데 그런 집들이 보통 뭐 몇십억짜리 음. 집들을 다 이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음. '참 자기 라이프가 명확하구나.' 음.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이며 나는 우리 가족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은 이런 집이다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거야 음. 막. 그러면서 "내 예산은 이만큼이야."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인제 할머니인데 여기 키리 부인이 살았던 집이래요. 음음. 근데 크기가 음. 한 평이 아니라 원룸 같은 아주 음. 작은 음음. 방 그냥 왜 그 주방이 음. 있고 침대가 안 보일 정도로 그 음. 작은 침대가 하나 있고 테라스가 되게 멋진 테라스가 있는데 그 테라스를 나가면 파리 전경이 다 보이는 음. 그 집인데 그 집을 17억 에 이렇게 음. 매매를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런 걸 물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여행지를 안 갔으면 이런 프로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내가 막 깊게 그게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별로 못 한다 해야 되나? 음. 음. 근데 그 여행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뒤졌던 곳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또 궁금하잖아. 막 음. 여기에 사는 음. 사람들은 어떤 어떤 라이프를 사람일까? 살고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음, 왜 파리지행이라고 하는지 그게 너무 음, 궁금해가지고 그걸 계속 음, 보면서 우리가 오늘 소렌 스터디에서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선명하다. 그러면 이 똑같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한다 하거든. 한국 음, 사람들이 오면 음. 아파트를 되게 그건 나도 좋아하니까. 그래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자기의 취향이 있고 나의 라이프가 다 음, 다른데 음. 어떻게 그 똑같은 그러니까 모듈의 아파트에서 지루하지 않나? 막 숨이 여기서 막혀. 막 어. 숨이 깨끗 막혀. 응. 그래서 제가 내가 일상에 누리는 거를 여행을 다녀오면 다시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쵸, 그쵸, 이 그쵸. 가치와 음, 여기에서 나에게 주는 음, 의미를 여행지를 다녀왔을 때 더 배가 되어서 여기를 더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쵸. 이제 다녀와서의 지금 제 마음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이랄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스윗룸, 그다음에 무슨 저기 뭐 굉장히 비싼 룸들이 있잖아요. 그런 룸을 보면 막 호텔에 거기 있는 그 모든 리넨도 막 최고로 쓰고 막 다 최고인데 그래도 나하고는 안 맞잖아. 음, 어. 근데 이제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통화기금, 돈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비싼 걸 거기다가 이제 막 놨으니까 돈을 음, 놓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누릴 때는 그게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시각은 있는 것 같아. 나 이런 방에서 한번 자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지. 음, 보편적인 그냥 그 돈을 하고 있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호나 어떤 이렇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거나 근데 이것도 좀 그래. 돈이 꼭 많다고 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음,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가 명확하신 분들, 우리의 니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니까 뭐 사막 땅도 사고 이제 지금 또 다른 땅을 보고 있지만 저는 예전에 이걸 이해를 못 했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외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명확해. 우리는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음, 그 중개업자들이 그걸 막 찾아다 다니는 거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음, 맺히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저는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이 미국 생활을 안 했을 때 이제 20 몇 년 전에는 참 그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가지고 자기 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저 사람을 저렇게 뺑이를 치나 막 고마워 한번 좋은데 그냥 어제저제 그냥 대충 살지. 적당히 그래 그 사람은 타협해서, 그만 살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게 저거 하다고 이런 마인드가 또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음, 롱타임 먹었대.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르게 변해진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제가 집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아프다는 표현보다 우리 아기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음, 문도 굉장히 넓어야 돼. 보통 사람 문보다. 음, 욕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니드가 확실하니까 보통 집에서는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을 막 설치를 해보면 뭐 엄청나게 비싼 집들이 많아요. 음, 나한테 아무리 비싼 집, 아무리 말이 큰 집이라도 나한테는 그 집이 안 맞아요. 왜? 음, 우리의 생활에, 우리 가족의 니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이게 고층이 높아서 뭐 계단이 막 오고 막 거기다 막 대리석을 발라버리고 그 아무 소용 없거든, 그게.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 음, 그거보다는 우리 그 뭐지,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애가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욕실 또한도 그렇게 막 화려한 거 뭘 막 붙여놓고 뭐 그런 거보다 뭐 필요한 게 있거든. 음, 그런 식이 더 필요한데 그런 집이 없다는 거야. 음, 문제는 없어. 그런 집이 없어. 그러니 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겠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퀴리 부인의 연구실 같은 경우는 저도 음, 혹하는 게 음. 평수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집은. 그렇지, 그렇지. 어.
그 퀴리가 거기서 음, 가난을 무릅쓰고 학자로서 그 안에서도 평안함을 느꼈을 거라고, 그 퀴리 부인은. 내가 음, 열심히 일하고 잠깐 그 침대에서 쭉 잠들 수 있는 그 느낌, 그 바이브, 음, 그리고 딱 음, 퀴리가 봤을 그 전경. 음, 난 돈 있으면 당장 사지. 진짜. 그걸 느끼고 싶으니까 거기서 내가 퀴리 부인의 어떤 그걸 느끼는 거죠. 음, 그거는 공간이나 어떤 그 평수의 문제가 아니지. 그 의미의 음. 문제란 거지, 의미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그냥 내가 막 맞추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여행을 갔다 와보니 내 오피스, 내 집,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라는 거지, 내 공간이.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 내 공간을 내가 하는 게.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가 여태까지 우리 선생님한테는 그 관계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벗어나서,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에이스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지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좀 벗어나시는 분이세요. 공부 학문을. 음. 굉장히 어떤 그 주의로 보면은 실용주의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아교육으로 20년 넘게 지금 몸담아 오시고, 지금 이제 앞으로 동학국제학교의 총장님으로 이제 일을 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렌 스터디에서는 소울 부분은 제가 선생님은 스터디 부분이라고 보면,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기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고,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인간은 왜 배워야 됩니까? 배움의 근본은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디서요? 그 끄집어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은 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음. 내가 모르는 것과 부딪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되게 철학적이고 저간 이제 답을 해주는데,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제 알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렌 스터디의 이 방송, 이 영상을 청소년의 갑자기 청소년이니까 내가 아는 청소년들이 막 지나가는데, 어, 중학교 이제 가장 저기 한 애들, 중2, 중3들한테 선생님한테 와. 선생님, 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응. 아이가. 꼭 배워야 돼요? 그러면 배운다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쌤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다시 되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사실은. 음, 음, 배움이란 뭘까? 음. 배운다는 게. 음, 배움이라는 거는, 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그냥 인간을 떠나서 나라는 개체가 도구라고 생각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되잖아. 음, 음, 근데 도구의 활용법이 다 음, 다르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거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음, 이 인간이라는 이 개체의 활용법은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몰라. 음, 나도 내가 잘 모르고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나의 활용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써요? 아무튼 뭐 쓰임을 받는다는 말은 좀 광활하고, 그냥 그냥 쉽게 실용적으로 쉽게 말. 이야기하면 응, 그냥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응,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응, 하잖아요. 그럼 그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 있어 보이는데, 응,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응, 내가, 그러면 배워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 너가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지. 모르니까 응, 배워야지. 응, 그러면 내가
어떤 나이인지를 모르고 그냥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저는 이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맞다 틀렸다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구도 맞다 틀렸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본질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 생각은 뭐야? 내 생각은 이거야를 계속 음.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배운다는 거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배운다는 거는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보자면 배운다는 거는 내 자신이 아무튼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든 뭐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으려면 배워야지. 네가 그쵸? 이렇게 해야지 팔이 나가는지 저렇게 해야지 가는지 화장실 가는 것도 배우는 거고 솔직히 아기 때 화장실 가는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파디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의 교육을 지금 본다면, 왜냐면 내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소련 스터디를 봤는데도, 11시인데도 11시쯤에 걔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지 난 그 학생을 모르겠는데, 책가방을 들고 온다는 게 나는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 아들이 지금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지금 연세대학에서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그때 고3이었어, 친구 딸이. 그래서, 걔가 연대를 가고 싶어 하니까, 너가 어차피 연대 학생이니까 좀 학교를 보여줘라 해서 둘이 만나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뭐 입시 경쟁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미국에 있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키우는데 저는 그게 안 키웠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다른가 봐. 우리 그 한국에서 그 고3이었던 애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 어, 연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 학교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걔가 예, 오빠 여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왜 서울대는 싫어요? 서울대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오빠 서울대는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야. 이 기본이 다른 물음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냥 서울대 연대 이렇게 골라서 가는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그건 또 골라서 그치, 그치.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어. 얘는 누가 서울대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요? 그러니까 그 개념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거를 배우려고 하는 배움이라면 굳이 학교도 안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미학 배우고 저는 싶은데요. 저는 제 친구 아들이 그 청소부 하시고 싶은 거 하고 싶거든요. 저는 학교는 음, 사회화되기 위한 가장 기초 교육의 장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동료들과, 그리고 많은 어른들과 이 다양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다시 물어보겠지만, 왜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공교육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우리 코비드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잖아, 문제. 난리 났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은 현재 그러면 우리 공교육에 있는 그 교육들이 그 선생님 생각하는 사회화를 애들한테 잘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음. 교육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학교라 함은 아이들한테 사회화를 가르쳐 주는 그 어떤 그 목적이 더 큰 거지. 실제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이제 그 연령대마다 다 다른데, 음, 이제 영유아기로 따지면, 이제 요즘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음, 다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교 이전의 음, 학교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되어야 음,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지만 만 13세 이후의 학교는 그렇게 학교의 과정을 겪고 나면 만 음, 13세가 되면 음, 그 자아가 생기잖아요. 네, 내가 이제는 어떤 내가 되고 싶지를 고민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네. 그때는 찾아가겠죠. 이런 내가 되고 싶네 하면서.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으로 세분화돼야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많이 줘야 된다. 아이가 그렇죠, 뭘 그렇죠. 하고 싶은 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소렌 스터디에서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교육에 대한 거 이렇게 이런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이제 동학국제학교의 총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동학국제학교는 그 지금 선생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봤을 때, 선생님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그 시각이 조금 알지 않아요, 저희가? 뭐 동학국제학교에서는 어떤 걸로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제일 첫 번째는 음, 어 나를 구체적으로 만나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게 좋아하는 거, 가장 아니요. 가장 기본 생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뭐가 지금 다 빠져 있냐 하면은 기본 생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은 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입었던 옷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이렇게 뭐 음, 빨래를 한다든지 뭐 세탁기를 돌리면 어떻게 돌리며 그리고 밥을 먹어야 음, 되잖아. 음. 그럼 이 밥을 먹는 이 근본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잠깐만. 그거 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 궁금해서 그게 그래. 교육에 다 빠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아니, 교육에서 다 빠졌다는 건, 아니, 근데 애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는 그걸 집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에요. 어떻게, 음, 요즘에는 그런 환경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진짜.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해월생태학교라든지 동학 국제학교의 미니멀 버전으로 음, 해월생태학교, 동학 7일학교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모집이 잘 돼요. 네. 한 고학년까지는 음, 고학년도 한 5학년 정도. 그럼 음. 6학년 이후가 되면 학원 스케줄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7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궁금한데 왜 제가 왜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AI가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소렌 스터디에서 이게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 선진국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시스템화에 다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도를 못 본다든가 GPS만 쫓아가니까 길에 내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킹을 해버리면 전체 시스템에 마비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회를 이렇게 잘못하게 하려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실제적으로는 더 힘든 어떤 그 resilience, 그러니까 회복력이 있는 사회일수록 그런 시스템에 인간이 이렇게 의존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내 생활을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뭐 그게 그쵸.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애들이. 그쵸. 어,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아니, 제가 근데 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쌤. 이제 음, 저는 이게 아웃사이드니까, 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뭐 이거 영상 따라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미국에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유튜버예요. 사이컬러지엔. 그 사람의 이제 한국이 너무 이상하니까. 왜냐면, 한국이 세계 기록에도 없는 그런 성공을 한 나라예요. 전쟁이 그렇게 났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진짜, 막, 여기 한국 김밥이 없어서 못 팔아. 이게 트레이드조에서 얼음 김밥이 나왔는데 리밋을 줘. 2개 이상 안 돼.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K 김밥도 날리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 자살률 1위거든. 그리고 굉장히 디프레스하고. 궁금해서 그걸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찍은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마음에 와닿고 그다음에 또 의도를 알겠어. 정말 한국을 좋아해.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제 그걸 찍었는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 한국에 계시는 분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피부에 안 할 수 있지만 외국에 오잖아요. 외국에 나오면 내가 부인을 하지 않아도 너는 코리안이라는 게 계속 달려들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더한 애국심이 더 생겨, 반대로. 음.
왜냐면 계속 물어보잖아. 너 어디서 음, 왔어? 아니면 너 음, 오리진이 뭐야? 요즘은 계속 쓰거든요. 난 음,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그러니까는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나도 모르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음. 이제 한국 사회를 들어봤을 때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출생률이 굉장히 줄잖아, 지금. 네. 그러면 수능 시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학원을 왜 보내는 거지?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 그거 왜 보내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시대인데도 응. 그 제가 그 학창 시절에 했던 그 교육이 그대로 지금 그게 궁금한 거야, 쌤.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애들 수능 볼 애들이 없는데? 10년 뒤는? 그래도 그 공부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공부를 잘한다라면 응, 성적이 높은 아이를 말하는데 성적이 높다라는 것은 시험 점수가 높은 걸 성적이 응, 높다라고 이야기를 응,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높은 아이들은 지금 다 의대를 보내려고 지금 그 길을 쓰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의대 정원을 엄청 정폭 늘렸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의대 재밌네. 이꼬르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명예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와 빅책인데, 그러니까 빅페이먼인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쌤. 그걸 또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만약에 똑똑한 아이들이 의대를 갔다고 쳐봐. 이제 한국에서.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았어. 그러면 의사가 넘쳐날 거 아니야. 왜냐면 인구는 없는데. 그럼 이런 아이가 외국으로 나오면 되잖아. 얼마나 똑똑해. 외국으로 나와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의사가 부족하니까 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지켜? 그거 다 빠져나가 버릴 어, 수도 누가, 있겠지. 누가 지키냐고, 그 나라는. 그 나라는 인구가 없잖아. 응. 참 다이내믹이 있어요. 다이내믹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의사라 함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 그렇죠. 아트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의료 쪽에 있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음. 진짜로 이게 악마 중에 악마야. 어. 그 사람이 의료시설을 못해서가 악마가 아니라 사람한테 굉장한 아파 있는 사람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너무 지금 내가 막 아프단 말이야. 조금 전에 며칠 전에도 내가 어제도 했던 그분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투석을 하시는 거야. 이제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의사가 그러니까 똑똑한 거야. 젊은 20대 의사가 어, 너 오늘 그러면 투석할 거야, 안 할 거야? Yes or no?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자체가 헐트야. 아프신 분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음. 자체가 너 오늘 투석할 거야, 안 할 거야? Yes or no? 그러니까는 이분은 어떻게 환자는 아픈데 아픈 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는 것 자체만으로 나한테 힘든 건데 이렇게 도도하게 나한테 대하냐 이거야. 그것도 할머니 나이한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동감을 원하는 거예요. 아, 그렇냐, 불편하냐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음. 이 잘난 의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인간관계는 vice versa야. 오고 가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너도 네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는 너가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를 갖다가 어떻게 내 능력 바뀐 거다. 너 기분을 맞춰주는 거는 내가 내 슈퍼바이저한테 이 말을 할 테니까 아무튼 말하라고. 너 지금 투석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Yes or no? 이것만 말해. 딱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중간에 이제 제가 통역을 하잖아요. 속으로는 말했지.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어.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런 생각이 하면서 내가 그 환자한테 웃으면서 말했어. 선생님, 투석 받을 건데 뭐 이 젊은 애가 하는 거고 뭐 기분을 상해 합시다.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프지, 우프. 그러면 이거는 근데 우리가 AI가 있으면 선생님 그렇잖아. 이제 굉장히 쉬워질 거래요, 공부가. 의대 공부는 정말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쉬워질 거라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성이 필요한 거잖아. 어.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말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일상생활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활을 이해를 할까? 아픈 걸.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잘 컨트롤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느껴봐야 되고 내가 배고프면 어떻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도 알아야 되고, 음. 먹고 싶은 거는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먹는 것도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나에게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나는 또 그런 그래. 것들이 음.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데, 음. 이게 다 빠져 있고, 그냥 머리에다가 전두엽에다가 구겨 넣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답을 낼 수 있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참 사회에 탁 아니 내보내니까, 근데 나 그 답답한 게 쌤.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되잖아. 그 일론 머스크가 벌써 머리에다 칩 했잖아. 칩 하고 있잖아. 그걸 뭐하러. 근데 나는 좀 답답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받은 거잖아. 선생님하고 저가. 우리 어렸을 때. 그 학력고사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내가 막 난 진짜 이 한국에서는 나를 못 받아준다. 난 미국으로 갈 거다. 막 이랬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 미국으로 왔잖아요. 우연하게 진짜. 우연이 아니지. 난 정말로 그 답답했어. 이 학력고사 막 외워야 되고 막 수학 정석 풀어야 되고 나 너무너무 답답했거든.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근데 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한국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삶을 살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 스터디를 하면서 봐서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 학력고사를 겪은 우리가 지금 중년이 됐잖아. 그러면 나는 한국의 교육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까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음. 케이트 쌤 방금 말씀 속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잖아. 이렇게 음. 이야기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잘한다, 못한다로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되고 공부라는 음. 것은 공부를 좋아하는지, 아, 여기에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는지, 음. 이게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죠, 그렇죠. 공부의 본질은 공부를 내가 좋아하는 거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다르게 하는 거는 왜 궁금하냐면,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그런 아이의 엄마들이 우리가 겪었다는 거지. 근데 왜 우리는 반복을 할 거냐지. 왜 반복을 하냐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자신이 스스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공부가 안 돼 우리가 있으니까. 학력고사 때 그걸 그렇게 싫었는데도, 인간의 삶의 근본, 본질적으로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잘 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련 스터디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힘 있는 그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걸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는 경험했기 사람이잖아.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맞아요. 엄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음. 지금 선생님은 이제 동아국제학교 총장의 역할을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커리큘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저도 제가 커리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게 의미 있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누군가가 이 교육이 왜 이러나 그 교육을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왜 나는 그 학력고사에서 그걸 싫은 걸 경험한 내가 그게 지긋지긋하고 생각했던 내가 왜 또 이거에 똑같이 하고 있나? 왜 그럴까? 똑같이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 더 심하게 해? 더 심하게. 왜 더 심하게 하고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게 교육하고 사회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왜 우리는 그러고 있나?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한국이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 킨더가든이 애들이 없으니까 완전히 뭐 소수 정예가 되더만 한 반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애들을 막 학원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지? 그 불안이죠, 불안. 무슨 불안?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잊혀질까 봐. 인정받지 못하고, 원하는 본론적으로는 잡이죠.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이 일단은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잘 가야 된다가 그냥 그 일반화되어 있다 해야 되나? 그걸 한번 깨야 되는데 그걸 깨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지금 이게 굉장히 업사이드 다운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부조리가 뭐냐면 봐. 지금 구글 2024년부터 지금 구글하고 엄청나게 레이오프를 해요. AI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잘리고 있거든요. 일어나 보면 너 끝이야. 이렇게 많단 말이야, 지금. 왜냐면 그 애들이 뭐 그 공부를 잘하고 했던 애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AI가 거기서 리플레이스먼이 돼요. 어떤 사람이 남아 있냐? 전혀 그 AI가 다가갈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쵸, 자기만의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페이가 더 많아요. 더 많아져요. 그쵸.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공부 잘해 가지고 진짜 시키는 일만 하는 그 코퍼레이션에서 일했던 애들은 지금 다 잘려요. 음, 그걸 아는데도 또 우리 애한테 그런 공부를 시킨다. 그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아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중간에 우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오고 내가 알았던 거에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소리잖아. 그치.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까 봐. 안 시키면 나중에 후회할까 봐. 욕먹을까 봐. 어. 그거 그런 벗어나야 될 것도 것 있고, 같은데. 그러니까 음. 나중에는 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오죠. 그러니까 좀 부조리인데 그쵸? 그렇게 하면은 잘릴 거 뻔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애는 그쵸. 그게, 쓸 팩트죠.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실제로. 쓸 AI가 다 하는데 걔가 공부 지금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학 학교는 그래서 그거랑 전혀 다른 인성을 먼저 가르치는 학교다. 나를 안 그쵸. 가르쳐. 나를 먼저 찾게 하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게 또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니지. 저는 맞아. 만약에 이 아이가 수업하러 뭐 거기 동아국제학교에 응, 왔어. 응, 그러면 가방을 열어보라 할 거예요. 자기 응. 가져온 가방을. 그러면 가방 열어보기 전에 자기가 벗은 신발을 어떻게 잘 가지런히 놓고 정리하고 올라왔는지부터가 시작이겠죠. 음. 그죠? 신발 놓을 자리, 내가 신은 신발 놓을 자리도 모르는 아이가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건 나는 좀 반대인데, 쌤. 아니죠. 저는 응. 신발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존중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충분히 이해를 그리고 해. 가방을 열어보라 했을 때 이게 응. 내가 쓸 물건들을 담아온 응. 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챙겼는지가 이제 또 시작이겠죠? 그게 그런 느낌이 든다. 선생님과 제가 지금 세팅이 다른 거야. 세팅이.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지금 현재의 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를 지금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수동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음.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신발을 정리하고 그 안에 챙기는 건 당연히 여기선 지가 챙겨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당연히 지가 챙겨가는 거지 그걸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걸 챙겨주는 거가 이상해.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그거를 챙겨갔는데 가방을 열어봐서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퍼스널을 침해하는 행위거든.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세팅이 다르다고 쌤. 세팅이. 세팅이 달라요. 세팅이 달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7일이면 7일, 음, 3일이면 3일 동안 사용할 거를 어떻게 잘 데리고 왔는지 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는 음,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내가 음, 소개할 수 음, 있어야 음, 되잖아. 음, 이거는 음, 음, 나를 위한 수건이고, 음. 이거는 나를 위한 칫솔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나를 말인지 위한 알아. 음, 치약이고, 음, 음. 이 친구들은 나의 일을 깨끗하게 하기를 도와줄 거고, 이거는 내가 갈아입을 옷들이고, 이것도 나를 위한, 그러면 이제 그때 그것부터가 다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 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게 뭐냐면 교육이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왜 학력고사 때 그 보건시험이라서 자기 실내화 검열 들어가고 손톱이고 음, 막 검열했잖아. 똑같은 행위 같은데 의도가 다른 거야. 그때 우리가 했을 때는 그 간염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한국이 그때는 청결을 위해서. 뭐 병 오르면 안 되니까 이가 막 음, 돋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보건의 행정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람 존중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질병 막기 위해서 한 거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 가방을 둬서 네 가방에는 뭐가 있어? 이건 뭐야? 하고 이제 자기가 설명해 주는 거겠지. 이게 왜 음. 소중하고 그거는 이거를 그 똑같은 행위처럼 비슷한데 비슷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이게 나를 갖고 오는 건지, 왜 소중한지 그런 걸 그렇기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그 아이가 3일 동안 지날 동안에 그 물건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친구들도 그 서로가 물건을 대해서 함부로 다른 친구들 물건에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 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맞다 안 맞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인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가 근본이에요. 근본이 자유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근본이니까 만약에 그런 걸 하잖아요. 이 미국에서 클래스에서 내 가방을 봐서 이렇게 얘기해. 물론 그런 클래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클래스를 가서 그거를 봐서 네 가방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극심한 자유의 침범이구나. 그래서 마스크가 그렇게 난리가 난 거구나. 마스크. 한국은 별 문제 그 마스크 써야지. 그걸 안 쓰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저기 커뮤니티에서는 마스크 안 쓴다고 막 그 떼쟁이를 부리는 거 있잖아. 막 그걸로 피켓하는 걸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음. 그게 뭐라고. 그걸 쓰는 게 뭐 어때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치는 거야. 네가 뭔데 나를 마스크를 쓰라 말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있는 애들한테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러면 난리 날 거야, 아마 난리, 난리.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다른, 이게 기본의 어떤 생각이랄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한 거기에서 왜 사람이 한 개인의 스페이스가 중요한지, 왜 물건이 이 사람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를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거는 음, 내 주변에 내가 관계하는 걸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음, 그게 가장 기본이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다 소개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음, 거기에서 내 3일 동안에 나를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거 뭐 세 가지 음, 음, 소개하기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지금 방법은 그렇죠. 뭐 여러 여러 가지가 가지로 하면 되는 거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의인화를 시키면 음, 인식하기가 쉬운데 이걸 인간에게 바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되게 이게 각자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음. 인지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이 한국형 존중감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조승현 씨가 소개시켜 준 어떤 영화 하나 있잖아요. 그 Behind the World. 음.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멋진 게 나와요. 맨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거 꼭 보시라고 제가 그 영화는 다 이렇게 강추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러니까 주인공 다 주인공인데 그 애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밑으로 지하로. 근데 거기에 액자가 이렇게 보여. 잠깐 스쳐. 액자가. 근데 액자가 뭐라고 써 있냐면 hope, hope begin from the darkest spot.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희망은 가장 어두운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 그게 싹 지나가요. 근데 그게 진짜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막 전쟁 복구서부터 산업사부터 해서 선진국 거의 뭐 생활 수준 선진국 수준이잖아. 그 수준으로 오면서에 나온 어떤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냐고. 뭔가를 막 하다 보면은 잔여물들이 이제 있잖아. 피로감이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때 그걸 갖고 막 한국이 이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가장 다크할 때
그것만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의 어떤 그들만의 어떤 그 resilience 그것만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그 유튜브는 말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냐 미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를 너무 존중하는 그 자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신발이 오면 그대로 오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노블하게 느끼는 데가 있어. 그래서 템플 스테이를 너무 좋아해. 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네.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의도를 잘 알아야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교육의 장에서의 이 상호작용은 굉장히 존중된 말의 태도여야 되거든요. 그럼 교육을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동학 그 국제 학교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의 의도는 그거였어. 신발을 잘 놓고 내 거를 잘하는 거는 어떤 규율을 위해서 깨끗하게 함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내 거니까. 나한테 있는 모든 건 소중한 거니까. 그거를 잘 놔야 되는 거고 그거가 의도인데 만약에 이게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잘못되면 이게 두 권 건너고 세 권 건너면 그게 인제 "깨끗이 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깨끗이 놔 그러면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교육했던 거랑 그치. 군대랑. 그래서 음. 하루 뭘 막 커리큘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뭘 많이 음음.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 하루에 내가 만나는 것들을 이 아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게 만약에 선생님이 신발을 하나 이렇게 딱 놔라.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전에 우리가 가르쳤던 우리가 받았던 "야 신발 똑바로 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오셨을 때 애가 신발을 잘못했으면 선생님이 걔 신발을 들어서 탁탁탁 틀어서 되게 귀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먼저 보여줘야겠네요. 안 그러면은 다른 애한테 그렇지 않고 애를 불러서 "너 신발 똑바로 놔."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와전이 되겠어.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주겠네 그 선생님들이.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예. 그럼 에어비앤비에서도 응. 지내고 호텔에서도 지내고 또 항공기도 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럼 다 공공장소잖아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보면. 예.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인제는 에어비앤비 시스템이 상호 평가란 예. 말이에요. 우리가 그 호스트도 평가하고 게스트도 예 평가하고 다 맞아요, 맞아요, 상호 맞아요. 예 평가잖아요. 평가죠. 예. 그러면 상호 인제 그 리뷰를 달아야 예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인제 거기 그 파리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지내고 3일 동안 지내고 나올 때 원래 있는 것처럼 해 놓고 나왔거든요. 예. 그거는 내가 내 집에서 머물다 간 느낌으로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 집을 정리해 놨던 음. 느낌으로 뭐 수건도 세 종류가 있더라고. 음. 그러면 이걸 수건 더미로 놔두는 게 아니라 세 종류를 따로따로 놔둬야지 음. 한 곳에 치우는 사람 이분들이 편하지. 그 세탁하기가 쉽잖아, 예. 행주도 따로 음음음음. 놔두고. 그리고 그 세면대에 있는 물기는 그 수건으로 닦으면 되잖아. 음음음. 그 음. 뭐지 그 싱크볼에 있는 음. 물기도 그걸 다 닦아 놓고 음. 식기세척기에 그릇까지 다 해 가지고 세척해 놓고 그대로 인제 원상복귀 시켜 놓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항공기에서 화장실을 가잖아? 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락들이잖아요, 그 음음음음음. 길을. 음. 그럼 저는 손 닦은 수건으로 그 주변을 닦고 음. 버리거든요. 물이 막 튀잖아, 이게 튀니까. 예. 좁으니까. 그리고 항상 거기 가면 이 화장지가 이렇게 세모로 음. 접혀 있어요. 음. 그러면 앉아서 용변 볼 때 세모로 접어 놔요. 예.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게 내가 사용하러 들어왔을 때 이 청결감을 느꼈던 이거, 내가 그걸 그 공간을 그렇게 대접하면 내가 그 속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 씨 되게 깊은데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거니까 이은주가 있었고, 뭐 케이트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간 곳은 이렇게 내가 소중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음, 근데 그게 똑같은 행위인데 생각을 썼으니까 그대로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생각을. 그러니까는 음. 동아국제학교 이제 총장님이시니까 동아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일 먼저의 그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그 뒤에 오는 행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게 깨달아지면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음. 이걸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를 얘가 거기에서 배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소중한 거 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그렇게 다 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 얘기가. 다른 거죠. 완전 완전 다르죠. 그래서 동아국제학교에 대한 이제 그 매력이 이제 점점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을 잘 고르셔야겠는데, 어떤 선생님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의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 음. 저희가 이제 동학소년회에서 동학교육사 민간 자격증 그 커리큘럼 이제 그 자격증을 등록하고 그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면 1 차적으로 교육은 되겠죠, 음, 그렇게. 음, 그치만 그게 다 교육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 동아국제학교가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중요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25 년을 했을 때 저는 현장에서 교사 교육, 부모 교육을 더 중요하게 그쵸. 생각했거든요. 맞죠. 그거와 마찬가지 동아국제학교에서도 저의 역할은 그 교사 교육에 더 중점적으로 시간을 좀 많은 시간이 보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해요. 예, 오늘은 아주 그냥 간단한 뭐 얘긴데, 우리 그 현조 선생님을 동학국제학교의 총장님이 이제 동학국제학교를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2024년에는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금 한국 교육에, 정말 이 한국 교육이 독특한 교육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너무너무 뛰어난 아이들인데,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한번 이제 운을 터셨다. 그래서 우리 소련 스터디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거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나눠 주시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긴 시간 아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